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 잘한 저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누가 봐도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학창시절을 달려왔어요.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수능을 보고 합격 발표가 난 날 아빠는 정말 장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야말로 저희 집은 경사였어요. 제가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모두 다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다며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고 늘 제 뒷바라지만 하던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부모님이 저의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생활비는 많이 빠듯했어요. 주연아, 오늘도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 너희들끼리 놀아. 장학금까지 타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려? 오늘은 우리랑 놀자. 생활비가 좀 많이 드냐? 고마워 생각해줘서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 친구들은 모두 몰려다녔지만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어요. 우리 딸 힘들지? 아빠가 용돈 넣었다. 먹고 싶은 거 굶지 말고 다 사 먹어.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힘들면서.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공부에만 전념해. 의사 선생님 되기 쉽니? 아빠도 힘들면서. 고마워요. 우리 딸이 있어서 힘든 거 없어.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아빠였기에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마저도 빚이 많았어요. 그렇기에 제 뒷바라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죠. 주연아, 너 과외짜리 찾는다고 했지? 혹시 아는 곳 있어? 내 사촌 동생네거든. 소개시켜줄게. 학교에서 이것저것 생활을 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했기에 전 친구가 소개식 준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똑똑한 고3 남자 학생의 과외였기에 가르치는 재미도 있었죠. 주연 학생 이거 좀 먹고 해. 우리 은수가 주연 학생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잖아. 은수도 원래 잘하는 친구인걸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내가 이번 달엔 더 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사모님 매번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조카 친구이기도 하고 은수도 워낙 잘 따르니 내가 고맙지? 학생의 어머니와도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1년 과외를 봐줬고 저 역시 생활비에 많은 보탬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르친 그 학생은 저희과 후배가 되었고 오다 가다 참 많이도 마주쳤어요. 정말 반가웠고 이렇게 학교 와서 보니 어린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제 누나라고 부를게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도 워낙 네가 기초가 탄탄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 다음에 보자. 한두 번 마주쳤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하였죠. 대박! 니네가 둘이 사귀다니? 내 사촌 동생이랑 내 친한 친구랑 이게 웬일이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누나. 그래 알겠다. 내 친구 진짜 좋은 애야. 그러니까 잘해줘. 다행히 친구는 참 기뻐해 주었어요. 힘들게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지쳤던 제 시간 속에 남자친구는 큰 위로가 돼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졸업을 했고 인턴 수련을 할 때쯤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던지라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의 어머니로만 보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마주하게 되니 조금은 불편했어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막혀. 언제부터예요? 은수 대학교 입학하고 학교에서 종종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선생이 학생 꼬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해 선생 챙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니가 불편하실 감정이라는 거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이실까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조카한테 듣기론 사는 게 어렵다며. 사는 게 어렵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좋은 의대 다니면서 과외하러 다니는 거 보고 어렵겠다 싶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는 집에 장가 가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머니, 그래도 저랑 은수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우리 아들 꼬여내고 예쁘게 봐줘? 과외 선생, 진짜 뻔뻔하구나. 배경보다 사람을 봐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끼리끼리 상종하는 집안이라고. 면전에 대고 저리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지금은 간단히 사귀는 거니까 이 정도 하는데 사귀기만 해요. 어차피 내 아들도 졸업하고 하면 과외 선생 같은 여자보다 더 나은 여자 만나겠지. 그날 그렇게 할 말만 하시고 가셨죠. 너무 벙찌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내 자신인데 모욕을 겪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이모가 하도 너 다니는 병원 얘기하라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아실 거였어. 우리 이모 대단하지? 안 봐도 비디오다. 과외할 때도 느꼈는데 은수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시험관으로 8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 어떻겠어. 이모 이혼할 뻔했는데 아들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였거든. 아, 이런 말까진 비밀이야. 정말? 나 같은 집안의 여자가 눈에 안 차실 만도 하겠네. 이모가 별나서 그렇지. 너무 상심 마. 그래도 막상 이렇게 대놓고 싫다고 하시니 신경은 쓰이네. 은수랑 장난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간 날 때 잘 얘기해 볼게.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니 더욱 사랑이 크시겠다 싶었어요. 결혼은 그때 당시 생각도 못했을 때라 신경은 쓰였지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졸업하고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빨리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한평생 내가 잘해줄게. 말은 고마운데 나 자신 없어. 우리 집 사는 형편 뻔히 아시잖아, 어머님이. 그래도 내가 좋아한다고 강력히 얘기하면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야. 내 행복이 우선인 분이시거든. 오래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좋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때 아빠에게 사고가 있었고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죠. 당연히 아빠 걱정에 응급실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서글서글하니 참 성격 좋네. 우리 딸도 여기 근무하는데. 아, 잘 알죠. 신주연 선생님 맞죠? 허이고 우리 딸을 알아요? 그럼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버님. 당당히 아빠에게 제가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였죠. 아니, 우리 딸한테 이런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주연 씨가 누굴 닮아 미인인가 했더니 아버님 쏙 빼닮았는데요. 말씀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치료 받으실 동안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빠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서글서글한 남자친구 성격을 참 좋아하였고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 남자친구는 아빠를 살뜰히 챙겼어요. 아빠, 내려가서 무리하지 말아요. 걱정 마. 아, 근데 그 친구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잘해봐. 은수씨 마음에 들어? 그럼 사람이 참 선하고 싹싹해. 내가 바라던 네 짝이야. 나 그럼 결혼할까? 그럼 좋지. 대번에 좋다고 하는 아빠의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빠가 좋아해 주시니 참 좋았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를 평생 의지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욕심이 나는 남자였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서 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꿔왔던 저에게 남자친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수 있게 노력해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애초에 연애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남친의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어요.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을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 결혼을 해? 과외 선생, 나랑 지금 장난쳐? 엄마, 내가 좋아서 밀어붙인 거야. 시끄러워. 네가 뭣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저 선생을 만나서 그저 순진하게 넘어간 거지. 당장 헤어져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우리 아들이 없는 집에 뭐 대리사이라도 하라는 거야? 솔직히 나 모임만 가도 내 아들 탐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내가 좋다니까 엄마.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요. 한심한 것.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이니? 너 쟤네 아빠 아프게라도 해봐. 네가 뭐 장남 노릇하려고 그래? 그럴 일 없습니다, 어머님. 누가 어머님이야? 조카한테 듣기로 호래비 밑에서 큰 데다 뭐 짐승 같은 거 키워서 먹고 산다는데 나 진짜 생각도 못 해본 사돈짜리거든? 그러니까 헤어져.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난 네 아빠랑 달라. 너 결혼하려고 하면 진짜 좋은 혼처짜리 줄 섰어.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아들. 좋은 혼처 필요 없다니까. 주연 씨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솔직히 공부 같은 거 하기 싫었을 때 주연 씨 때문에 억지로 한 거야. 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려서부터 늘 공부했잖아. 얼마나 지겨웠는 줄 알아? 그래도 주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처음으로 주연 씨 덕분에 공부에 재미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영향 주는 주연 씨 허락해줘요. 그러나 생각보다 반대는 완강했고 저 역시 너무나도 큰 반대에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둥 어머님에게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어떻게 의사 만들었는데 이럴 거야? 나 주연 씨랑 결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태어나서 그렇게 좋아한 사람 처음이야.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잘 살게.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지금이야 좋다지만 없이 사는 집 처가로 두면 너만 번번이 힘들어 이거사.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럴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좋다잖아. 네가 도대체 어떤 것에 올려서 이래? 반대가 극심했던 어머니는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의사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인턴이었기에 큰돈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종이에 혼수 목록을 가득 써서 주셨죠. 그래도 나름 의사니 이 정도는 가능할 테지.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지. 저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에요, 어머님. 이건 저한테 너무 과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시집 온다고 한 거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그럼 때려쳐. 네가 설득해. 우리 아들 책임지고 마음 돌려놓으라고. 이제라도 헤어지기를 바란다는 듯 시어머니는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저 역시 이렇게 팔려가듯 돈으로 때우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죠. 하지만 웬일인지 친정아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올라와 그날 뭘 아신다는 듯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오늘 제 하루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 이게 뭐야? 그래도 나한테 딸이 너 하나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결혼하는데 보탰어. 아무리 네가 의사라지만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딨겠어. 아니야 괜찮아. 적당히 맞춰서 하면 돼. 글쎄 받아두라니까.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너 나중에 평생 혼자 살 거 생각한 줄 알아? 그래도 결혼은 할 테니까 예전부터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럼 이거 꼭 가지고 계시다가 아빠 노후에 보태 쓰세요. 거절하는 저에게 계속해서 통장을 내미는 아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며 귀농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 못난 딸이다 싶었어요.
네가 언제 시집가던 이건 꼭 해주고 싶었어. 공부하면서도 돈 얘기도 맨날 눈치 보면서 하는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마음이 좋아. 아빠가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어. 아빠,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그렇게 전 아빠에게 참 고맙고 미안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끝까지 저를 붙잡아준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제가 모은 돈과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혼수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설마 혼수한다고 빚낸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빚쟁이 집구석에 장가가는 건 더 용서 못한다.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하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면서 친정 들락날락하지 말아라. 뭐 좋은 꼴 볼 거라고. 알겠니? 없이 사는 친정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며 저에게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1000배, 100배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했고 시골에 있는 아빠에게도 정말 잘했죠. 이거 아버님 보약. 내 친구 한의사잖아. 내가 우리 아버님 힘들게 일하시는 거 뻔히 알고 미리 지어놨어. 이번 주에 내려가서 약 전해드리고 오자. 바쁠 텐데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바빠도 아들 노릇은 해야지. 이제 아버님한텐 내가 아들이니까.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진짜. 우리 엄마가 나쁘게 대해서 미안해. 나도 참 주연씨 볼 때마다 면목 없어. 솔직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눈물 나. 내가 엄마가 아프게 한 만큼 더 잘할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가도 남편이 저와 아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사돈이 늦으시네. 차가 많이 밀리시나? 그러게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아빠. 저희 엄마가 원래 이렇게 늦는 분은 아니신데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네요. 상견례장에 오시기 전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하고 오신다던 시어머니는 상견례 시간이 넘어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자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하여야 했고 이 일이 있고 시어머니의 변명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아니 내가 머리를 하고 깜빡 잊어버렸지 뭐니. 아버지가 화 많이 나셨어? 얼마나 저희 집을 하찮게 보셨으면 정말 중요한 날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따져. 너 결혼하기 싫어? 미안하단 얘기는 전혀 없이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우라통이 터지고 아빠까지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터져나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절 달래주는 건 남자친구뿐이었고 그나마 시아버지도 미안해 하더군요. 다음에 아버지한테 편하신 날로 잡자고 전해드려라. 너무 죄송스럽네. 주연아, 너한테도 면목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를 잡혔고 겨우겨우 상견례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 한 차례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상 앞에서 계속 핸드폰만 보며 의무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죠. 저희 딸 부족하지 않게 키웠다고 키웠는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키우시곤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보, 말 조심해요. 사돈, 죄송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히 저희 집안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주연이는 뭐 정말 땡 잡은 거죠. 인정하세요. 은숙은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건 인정하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지만 인품이라면 인품, 머리로면 머리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저 못난 애비 만나서 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우리 딸은 훌륭하죠. 아빠의 자부심이 저였기 때문에 상견례장에서 그래도 아빠는 할 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며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셨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식장을 잡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타지 생활을 홀로 오래 하다가 남편과 가정을 꾸리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상하셨듯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참나, 결혼했다고 장땡이라 이거냐? 너희 재산관리 따라하고 있지? 행여나 너 우리 아들 벌이에 관심 갖지 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우리 아들이랑 평생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어머님,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세요? 저희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이에요. 요샌 이혼이 흠이니? 막말로 나 모임 나가면 우리 며느리 뭐 하는 집안이냐고 다 물어봐. 알아? 근데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제가 처한 환경에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까지 가졌는데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사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왜 그런 줄 아니? 그리고 돈 많은 집 여자애들 첼로나 미술 시키지 힘들게 공부 안 시켜. 알겠니? 너 같은 애들이 개천에서 용나려고 애쓰는 거야.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배경에 대한 막말을 자주 하셨어요. 남편의 과외 선생일 때는 몰랐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힘든 시집살이에도 그저 저를 생각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무뎌질 때쯤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아기 낳으면 시골에 못 가게 해라. 거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 요즘 애들 그런 데 가면 아토피 걸려요. 오히려 시골이 건강하죠. 그리고 저희 아빠 집이 얼마나 깔끔한데요. 더러운 가축들 뒹구는 데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보고 오시라고 해. 넌 꼭 내 말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 아기도 낳기 전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친정에 다니지 말라며 말을 하셨죠. 이제 뭐 너무 귀에 익은 소리라 이미 앉은 딱지로 인해 타격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축복 속에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남편이 많이 아프더군요. 자기 진짜 건강검진 제대로 해야겠네. 그러게 요즘 자꾸 쓰러지고 좀 힘드네. 바쁘다고 미뤄놨던 것들 다 제치고 이제 몸 좀 신경 써.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자주 아프자 제 걱정도 늘어 낳고 시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좋은 기운 쪽쪽 빨아먹어서 우리 애가 아픈 거 아니냐. 네 기가 얼마나 세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주 아파?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왜 맞잖아. 부부끼리도 기가 맞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아픈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 아픈 남편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긴 했었죠. 남편은 그렇게 건강검진도 하였고 체력을 기르겠다며 운동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운동해야지. 요새 밤을 너무 많이 샜나? 그래, 자기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아프면 안 되지. 나도 자기 든든히 뒷바라지 할게. 당신 아프면 나 진짜 못 살아. 걱정 마. 내가 당신이랑 아기 두고 절대 어디 안 가니까. 그렇게 남편은 건강관리에 힘썼어요. 다행히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그저 체력관리에만 잘 힘쓰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은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저 역시 태교에만 전념하였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뱃속 아이는 늘 챙기셨어요. 우리 손주 남한테 뒤처지는 꼴은 못 본다. 알겠니? 너처럼 악착같이 키우지 말고 뭐든 부족함 없이 키워. 어머님, 요즘 애들 너무 어려운 걸 몰라서 조금은 부족하게 키워도 돼요.
왜 너처럼 키우려고 하니? 우리가 없이 사는 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도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웃기지 마. 그건 너같이 못 살던 애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손주가 왜 그렇게 사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그러니까 너 애기 낳고 바로 복직해. 복직은 할 계획이지만 아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제가 볼 거예요. 아, 설아. 내가 좋은 시터 하나 붙여줄 테니까. 솔직히 없이 사는데 커가지고 네가 애한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원래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애들한테 더 잘해주는 법이야. 넌 너 하는 일이나 해. 애 걱정은 말고.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매번 친정 무시하는 거 참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없이 살았던 게 그리 큰 죄는 아니잖아요. 없는 건 죄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대꾸할 힘도 잃었어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이 키우는 교육관으로 부딪힐 생각을 하니 머리까지 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매번 실랑이를 해오다 전 출산날이 다 되어 아이를 낳았고 저희 아빠는 부랴부랴 올라오시며 제 걱정을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없어서 뭘 제대로 챙긴 받지도 못할 텐데 우리 딸 안타까워서 어떡해?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친정어머니 몫까지 제대로 챙길게요. 역시 자네밖에 없네. 내가 자네만 믿어. 진통을 너무 많이 해 힘이 다 빠져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실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심 남편의 말이 얼마나 흐뭇하고 고맙던지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 것 같았고 문 밖에서 저희 아빠를 마주한 것 같았어요. 아유, 오셨습니까, 사돈? 축하드려요. 네, 멀리서도 오셨네요. 어련히 초대 안 할까봐 여기까지 오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니? 나 여기 아는 의사도 있는데 사돈 오시며 행색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런 말이 귓가를 때렸고 몸을 일으켜 세워 나가 딸이 자른 찰나였어요. 남편이 대신 참 많이 뭐라고 하였고 민망한 아빠는 허허 웃을 뿐이었죠. 그저 본인 일에는 늘 허허하는 아빠가 참 그때는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돈, 제가 말한 거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도 격이 있는데 제가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제발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저 주연이 얼굴만 보고 갈게요. 아빠의 대답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그래도 그 수모를 당하시고 저 그저 괜찮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아빠의 마음이 참 알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준 아빠에게 아이를 낳고 보니 더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딸 일어나 있었네.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아빠. 이제 온 거야? 그래. 어때?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운수가 참 네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가 못 해주는 것도 다 해주잖아. 그러게 아빠. 아이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늘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저 예쁘게 살아. 그거면 돼. 아빠는 너 괜찮은 거 봤으니까 이제 가볼게. 한시름 덜었다. 아, 그리고 태어나면 은수 보고 말해서 좋은 뼈 사다가 고아 먹어. 알겠지? 아빠, 나 돈 있어. 알아. 우리 딸이 나보다 돈 많은 거. 그래도 아빠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제 몸보신에 당부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말이 신경 쓰이셨는지 후다닥 내려가셨죠. 그 모습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를 보지도 않고 그저 신생아실에서 손주만 보시고 가신 시어머니였기에 따질 수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다 들었지. 진짜 미안해. 엄마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저러시는지.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당신이 매번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미안하지. 우리 엄만데.
나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자기야, 너무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자기는 할 만큼 하잖아.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정말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아빠 무시하면 나 못 참을 것 같아. 알지, 당신도 많이 참은 거. 내가 인정해. 다시 못 그러게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의사고 많이 배워서 그런지 저에게는 조금씩 잠잠해지셨지만 친정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퇴원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아이를 키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보 엄마의 초보 아빠는 늘 밤을 새워가며 우는 아이 달래 육아를 했어요. 낮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아이만 예뻐하다 가시는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도 하셨죠. 넌 의사라는 애가 켜겁게 옷 좀 갈아입어라. 아무리 애를 본다지만 늘어진 티는 뭐니? 원피스로 입어. 어머님, 100일도 안 된 애 보면서 어떻게 꿈이 나요. 어머님도 키워보셨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 시터한테 맡겨서 잘 모를걸? 모르긴 내가 뭘 몰라. 맞잖아. 현실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주연이 충분히 지치고 힘드니까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얼른 가. 남편이 늘 제 편이었기에 그나마 나았어요. 그렇게 100일이 되었고 저흰 100일 잔치를 하기 위해 시댁과 친정 가족을 불렀죠. 절대 두 가족 같이 모시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두 번은 하지 못할 것 같아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100일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저희 아빠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손주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손주를 한번 안아볼라 치면 절대 앉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100일의 주사는 맞으셨어요? 아기가 얼마나 면역력이 약한데. 제가 정신없다고 마침 신경을 못 썼네요. 기본적인 게 100일의 주사인데 참나? 정말 무신경하시네요. 요즘이 옛날 시대인 줄 아세요? 엄마도 아닌 시어머님은 100일의 주사를 운운하며 아빠를 내치려고 했어요. 그만 좀 해요. 사돈,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주는 안아보셔야죠. 아기 일이 보여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사돈, 제가 너무한 겁니까? 아기들이 얼마나 연약한데. 어머님, 제 아기이고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얼른 이리 주세요. 아빠, 우리 아기 한번 봐봐. 아니다, 괜찮아.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면 됐지. 너 어렸을 때랑 똑같다. 그래도 안아보고 싶으셨잖아. 아빠는 애써 민망한 듯 웃어 보이셨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와 아빠에게 더 죄송해하는 바람에 조금은 참았어요. 하지만 100일 잔치가 끝이 나고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여기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특별히 불렀어요. 됐다. 너나 많이 먹어. 어허, 그러지 말고 빨리 와서 앉아요. 자리라도 같이 앉아 있어. 사돈어른도 와 계시는데 왜 그래요? 됐다니까 그러네. 시아버지의 볼멘 소리에 못 이겨 겨우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였고 저희 아빠가 눈치 보며 한수 젖뜨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 손 시꺼먼 거 봐. 기생충 옮기겠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돼지 콜레라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돼지농장 운영하는 친정 아빠를 보자 콜레라 걸린다며 겸상 안 한다던 시모였고 전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분노를 못 참고 남편에게 서리봉투를 하나 던졌고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곤 바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은 이게 뭐야? 아니, 엄마가 설명해봐. 아니, 이게 어떻게... 너 내 뒷조사했니? 여보, 일단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세기, 이게 다 사실이니? 아버님과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네요. 언젠가는 얘기하려 했지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혼자서 그렇게 고고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저희 아빠 무시하셨죠. 뭐가 그리 당당하시다고 매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30년을 넘게 아버님과 은수씨 이렇게 속여놓고 당당하세요? 네가 감히 내 치부를 드러내? 치부인 건 아시나 보죠? 절 탓하지 말고 아버님과 은수씨한테 싹싹 빌기나 하세요. 평생 아버님은 은수씨가 본인 친아들인 줄 알고 사셨을 텐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가 달라서 어쩔까요? 엄마, 어찌된 건지 당장 설명해. 내가 납득이 가게 해야 할 거야. 은수야, 그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당신도 은수 본인 아들로 30년 넘게 키웠으면 말 다 한 거죠. 이제 와서 친아들 아니라고 한들 내치실 건가요? 그리고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눈 감아줘요.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참 뻔뻔해. 제가 던진 서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사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다시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배들에게 부탁하여 꼼꼼히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남편의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어머니네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목격했어요. 그만 전화하라니까. 은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 당신한테 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줘. 나한테 그 정도 뜯어갔으면 됐잖아. 은수가 당신 아들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웃기지 마. 은수는 내 남편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계산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저는 딱 한 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친구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두 분은 큰 갈등 끝에 이혼 위기까지 겪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남편이 찾아와 다시금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때 아마 시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생겼던 남편 같았죠. 그리고 지인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역시나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전자는 불일치했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평생 비밀로 해야 할까 싶었고 큰 상처라서 어찌해야 할까 싶었지만 도저히 시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저희 아빠를 홀대하며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감이라뇨. 어머님이야말로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영원히 묻히시길 바랬어요. 저희 아빠한테 매번 그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본인은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정말 역겹네요. 됐고 일단 엄마 나가줘요. 나 이제 엄마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넌 네 아빠 아들이니까 당당해지라고.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변할 게 있는 줄 아니? 절대 없을 거야. 끝까지 뻔뻔하네. 당신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손주 100일 잔치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당장 이혼해.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역시 그렇게 뻔뻔하니 지금까지 다 속이고 살았던 거지. 시아버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시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0일 잔치는 난리법석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 우는 남편이었죠. 이후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던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아빠가 남편을 데리고 소주 한 잔을 하러 나갔어요. 우리 딸이 원망스럽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말이야. 참, 자네 입장이 어떨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네. 네, 솔직히 충격이에요. 엄마도 엄마지만 주연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을 거야. 자네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근데 왜 오늘 같은 날? 아마 나 때문이겠지. 주연 엄마 없이 주연이랑 나랑
아주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꾸 속수무책 당하는 게 본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나. 아마 주연이가 지금 마음이 제일 안 좋을 거야. 주연이 잘 알잖아. 맞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심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주연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참. 알기도 알았지만 더 많이 와닿네요. 자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네한텐 주연이도 있고 이제 토끼 같은 자식도 있잖아. 힘내고 살아야지. 안 그런가?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지금껏 자네에게 헌신한 사돈어른도 있고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남편은 그날 아빠의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뒤 미안해하는 저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는 대인배 남편이었죠. 미안해. 그동안 이 사실 숨기고 얼마나 힘들었어. 나보다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야 아마.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폭로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일이라서 참. 나도 감정이 앞섭지 뭐야. 미안. 그렇게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전 아버님 회사에 찾아가 따로 사과를 드렸죠. 그래도 아버님한테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충격 많이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충격받으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절 원망하셔도 달게 받을 거고요. 아니다. 나도 긴가민가 했던 일이야. 어디 데리고 나가면 나랑 많이 달랐지. 그래도 미리 상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왕 벌어졌잖니. 그리고 그렇다 한들 은수,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다만 이제 그 여자랑은 절대 못 살지. 원래도 깨진 부부 사이였는데 은수가 이어준 거거든. 생각보다 아버님은 괜찮으셨고 이혼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력이 빠른 아버님이 있었기에 어머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게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난리를 쳤어요. 너 어쩔 거야. 지금 네 시애비가 이혼하자고 이 난리법석인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집도 구질구질 궁상에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너 절대 용서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쯤 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굴이 이리 철면 비일 줄이야. 아버님이랑 이혼은 그렇다 치고 은수씨 계속 보고 싶으면 은수씨나 찾아가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은수랑 나랑 뭐 안 보고 살기라도 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은 본인 아들을 그렇게도 모르세요? 이제 저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효망한 것.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두 남자를 속이면서 음흉하게 사셨던 어머님이 과연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으실까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랍니다. 아셨죠? 어머님은 제 말에 정말 황당한 얼굴을 하셨지만 분해하는 것밖에 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 싹싹 빌었지만 남편은 이미 어머님께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하였고 본인을 그동안 기만하고 속여온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다신 찾아오지 마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살고 싶댔어? 아빠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진짜 소름 돋아. 널 위해서였어. 그래도 네 아빠 밑에 있는 게 널 위해서 나으니까 엄마도 뭐 살고 싶었는 줄 알아? 네가 날 이해해야지. 아니, 엄마는 욕심이었겠지. 나 하나 빌미로 아빠 옆에 있고 싶었던 욕심. 어려서부터 나 잘 키워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늘 채찍질하며 공부시키고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우리 보고 살지 말아요. 너 찰년을 끊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 와이프가 그러라디? 주연이 얘기 꺼내지 마. 별개 문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엄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여자에 미치다니 아주 네가 돌았구나. 끝까지 뻔뻔한 엄마
이제 알아서 사세요. 내 친아빠랑 다시 만나든지. 다 널 위해서야. 그러니까 엄마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하나 잘 키워보자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엄마 허영심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한테 안 통해. 남편이 돌아설 것 같지 않자 다시 절 찾아온 시어머니였죠. 네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 좀 만나라고 말 좀 해라. 도대체 뭐라고 조종했길래 애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본인 결정인데 왜 저에게 그러세요? 네가 조종했겠지. 그렇게 믿으실 거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잃었고 자식까지 잃게 되었어요.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30년 거짓이 당연한 이혼 사유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위자료까지 시아버지에게 줘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던 시어머니였기에 시아버지는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하여 몸만 나가라고 하였죠. 당신 아들, 내 아들도 평생 살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몸만 나가.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나 앞으로 사는 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요. 이제 당신이라는 여자 안 보고 싶어. 결국 끝이 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관계였어요. 내가 이 비밀을 감추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지다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제 알아서 사세요. 엄마가 다 버린 일이니 저 위한다고 그랬다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고 본인 아들을 내치지 말아달란 말도 함께 하였죠.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손절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한편으론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열심히 살아온 제 아빠를 하대하고 무시한 시어머니에게 진짜 얼굴을 벗겨버린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아요. 가끔 대학 동창을 만나는데 본인 이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본인 아들이 의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며 등등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요. 아무래도 허영심만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니 그런가 싶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저희 가족은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세돌이 있었네요. 우리 손주 세돌 축하한다. 내가 준비한 건 없고 여기 현금이다. 아이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해.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하나뿐인 친아래비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건강하게 자라라. 역시 사돈 통이 크십니다. 이건 아빠 선물이야. 이제 농장도 정리했고 자주 올게. 이렇게 주연이랑 은수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 아빠 덕분이지.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다 아빠가 만든 거야. 가족 구성원 중 불청객이 빠지니 참 평화로워졌어요. 간간히 저에게 카톡의 장문 메시지로 아이가 보이고 싶다며 남기실 때도 있지만 결혼 허락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진 않아요. 다행히도 아버님과 남편은 그래도 부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아직도 왕래를 자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친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끔찍히 위하거든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